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진으로 이전 발생보다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부터 그동안 주춤했던 원격 교육과 원격 근무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지지난주부터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젠이라던가 EDGC라던가 또 그 수젠텍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YBM넷이라던가 YBM넷이라던가 아이스크림 에듀 또는 그 메가MD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또한 알서포트라는 종목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언택과 해당 섹터들에 관심을 보이고 이 종목들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많이 올랐던 시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보다 기존에 오르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이 저점에서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한 환자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서 음압병동 등이 모자라다, 또 병실 대란이 올 것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또 판단이 늘어나면서 클린룸 관련 종목들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성 ENG 같은 이런 종목도 금요일 날 큰 상승을 보이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다가 고점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2%가 떨어진 18%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금요일날 어떤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1시간 만에 분봉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1시간 만에 이런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말에 굉장히 큰 압박을 받으면서 주말을 보내게 됩니다. 상한가 근처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샀던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1시간 만에 두 자리 숫자의 손실을 보면서 주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말은 보나마나 안 좋은 주말이겠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급등주는 특히 이제 투자자들의 멘탈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보자들, 이건 선수의 영역이니까 특히 이제 초보자들은 이런 어떤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제가 드린 건데요. 이렇듯 그 바이러스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인버스나 곱버스 이런 종목들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인버스 종목들의 그 투자의 모습을 보면 아주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인버스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급등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금요일 날 인버스나 곱버스 종목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곱버스에 대한 개인 매수는 약 1천억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매수를 하니까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착각 중 하나가 이 빠른 태세 전환으로 각 마디마다 내가 최고점이라던가 최저점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최대 장점이 물론 그 빠른 태세 전환이라는 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기 때문에 빠른 태세 전환을 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시장을 잘 관찰을 하면 아주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빠른 태세 전환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더 떨어질까봐 매도를 하고 여기에 더 오를까봐 매수를 하고 여기에 더 떨어질까봐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어떤 빠른 태세 전환이 일어나면
시장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손실, 여기서 손실, 여기서 손실, 여기서 손실. 이렇게 손실이 여러 번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선문답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 바람에 흔들리는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 것. 근데 알고 봤더니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이런 선문답이 있습니다. 시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바이러스 상황 변화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택 관련 중에 기존에 덜 올랐던 종목들이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언택 관련 종목들이 지난 3월과 그러니까 컨택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3월과 같은 급락을 보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투자 자금이 지금 현재 시장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투자 자금이 자그만치 52억인데요. 52조인데요. 이 52조라는 금액이 52조, 정확하게는 52조 6천억입니다. 이 52조 6천억이라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야지 되는데 시장이 빠지면 내가 이것을 매도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증시 자금이 점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상황이 언제든지 급변을 하게 되면 이 종목들 그러니까 예전에 투자자들이 이 급락을 했을 때 매수를 못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생긴 겁니다. 이 자금들이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하락을 지금 당장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바이러스 상황이 지속해서 안 좋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국지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을 때지 이렇게 급격하게 바이러스가 재확산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빼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빠른 태세 전환은 당연히 독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내부 변수 말고 해외 변수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하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서 이렇게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을 경신을 했는데 애플이 무려 5.2%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도 2.4%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제조업 구매자 지수인 PMI 지수도 53.6으로 1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서비스 PMI 지수 역시 54.8로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좋게 나오게 되면 연준이 추가 부양책을 할 이유가 사실 좀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연준 의사록에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연준이 그 국채의 채권에 관여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에 Yield Curve Control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Yield Curve Control을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이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가 다소 약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대만 시장도 같이 한번 급락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대만 가권 지수라고 해서 대만 지수 역시 3%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대만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큰 하락을 보였는데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대만과 우리나라의 하락이
단순히 바이러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연준의 FOMC 회의록에 따른 어떤 우리나라 시장과 대만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또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와 같이 해외 변수와 국내 변수가 시장에 호재를 줄 가능성보다 불확실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내지는 기간 조정을 가져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보수적 스탠스로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날 제가 그 김여정의 어떤 김정은 권력 이양 관련해서 방산주들이 상승을 하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어떤 종목들이 금요일날 시장에서 큰 유동성을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어떤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간에 어떤 조정을 거친 후 정상을 찾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이상의 시작을 해서 24%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로는 한 자릿수의 종가를 기록함으로써 그러니까 금요일날 하루 동안 약 마이너스 15%,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의 이런 하락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이런 시장에서 금요일날 이 빅텍이라는 종목에 더 갈 줄 알고 투자를 했다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멘탈에 큰 손실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수록 투자자들은 한 번에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의 어떤 유혹이 굉장히 많지만 어려운 상황에서의 급등주 때문에 투자 멘탈까지 깨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서 퇴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단단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남은 놈이 강한 놈입니다. 제 시황에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식공무원의 컨텐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조금 더 빨리 주식공무원의 아침 시황과 퇴근길 라이브 시황 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